네, YTN 뉴스 FM 노영의 출발 새 아침.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 그리고 미래통합당 박수영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일부에 이어서 이슈되는 문제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이슈가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 좀 힘드실 것 같기도 하지만 제가 좀 짓궂게 질문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 공문을 국회에 보냈다고 지금 알려져 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오늘 원구성이 합의가 되더라도 공수처가 또 다른 뇌관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공수처 1호처장 누가 돼야 될까요? 그리고 또 지금 야당에서 주호영 대표가 이거는 대통령이 너무 압박하는 거다. 그리고 공수처 규칙 관련해가지고 뭐 추천이 잘 안 되면 그냥 뭐 좀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하자 뭐 이런 얘기 나오는 것 같은데 요 얘기 한번 여쭤볼게요. 우선 이번에는 박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공수처 관련해서. 공수처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공수처법에 7명이 이제 추천위원으로 되게 돼 있고 그중에 6명이 찬성을 해야 후보자가 확정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6명 중에 이제 2명, 7명 중에 2명이 야당 추천을 하도록 돼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7명이 2명이니까 야당이 반대해버리면 5명밖에 안 되는 거죠. 6명을 채울 수가 없어서 추천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야당이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후보를 추천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근데 지금 문제는 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걸 우회하기 위해서 규칙안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공수처법 네. 규칙안. 그게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근데 지금 교섭단체가 둘이 있는데 야당인 우리 당에서 추천을 하지 않으면은 다시 다른 교섭단체로 줄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여당이 7명을 전부 추천하겠다. 이런 규칙안을 내놨는데. 백혜련 의원이 발의한. 네, 그렇습니다. 네. 이게 정면으로 법에 위배되는 법을 우회하려고 하는 꼼수 입법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풀어야 될 건 아니고 네. 역시 원래 법을 만들었던 정신을 살려서 야당이 거부권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야당이 협조를 하게 하기 위해서는 후보자 자체가 뭐 우리법 연구라든지 국제인권법 연구회 출신으로 친여로 할 게 아니라 공수처가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사람으로 하면 저희가 협조할 용의가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네. 지금 백혜련 의원이 발의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운영 규칙안을 보게 되면 요청 기한까지 위원 추천이 없으면 국회의장은 교섭단체를 지정해서 위원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그렇습니다. 내용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그 얘기가 바로 미래통합당인 야당에서 계속해서 요청 기한까지 위원 추천 안 해주면 아마도 박 의장은 여당에게 위원 추천을 요청할 것이다. 교섭단체가 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예. 이제 그렇다 보니까 야당에서는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다 당신을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양 의원님? 근데 이제 저는 이 문제도 사실 법사위원장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일을 어쨌든 진행을 해야 되는데 어떤 이슈 사항에 대해서 찬반으로 꼭 묶여져 있기 때문에 네. 뭐라도 돌파구를 찾아야 된다. 이런 이제 양당의 어떤 행위라고 보여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그 현재의 공수처법만을 갖고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 법안은 통과된 이후에 아니면 통과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선은 현재 공수처법만 가지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차피 야당의 동의 없으면 임명 자체가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또 임명되더라도 그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되고 또 국민의 심판까지 판단까지 받아야 되는데 벌써부터 너무 과도한 우려로 일을 진행하지 못하게 하는 것 같은 그런 인식을 또 국민들께 드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거 어떻게 보십니까? 규칙안에 대한 설명을 또 살짝 피해 가셨는데 네. 지금 정점은 이 규칙안인데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공수처법 이미 통과되어 있는 법 네. 그 정신을 최대한 살려야 된다 생각하고요. 그러려면 중립적인 인물을 내야 되고 네. 그걸 피하기 위해서 또 다른 규칙안을 내서 시행도 안 해본 법을 사실 우회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얘기가 지금 그 얘기예요. 뭐냐면요. 공수처 법에는 그 야당 의원, 그러니까 야당 몫의 두 분 중에 한 분이라도 비토권을 그러니까 행사하면 결과적으로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죠. 2명이 다 해야지. 6명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예. 두 명 중에 한 명이라도 그러니까 난 이거 찬성 안 한다 그러면 이게 통과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 공수처장이 아니죠. 안 되는 거잖아요. 7명 중에 6명이니까 네. 한 명은 거부를 해도 네. 상관이 없다. 상관이 없는 거죠. 둘 다 거부를 해야 통과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지금 여기서는 지금 교섭단체는 사실 지금 여당하고 야당 둘밖에 없는 없죠. 거고. 예. 그렇게 되면은 규칙으로서 결과론적으로는 법을
개정하는 효과가 있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규칙하고 법하고는 원래 이게 구조가 좀 다른데. 공수처 규칙은 법률하고 같은. 아, 그래요? 그런 게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규칙 또 쟁점이 많은데 네. 사실은 대법원 규칙, 이거 법률하고 같은 등급이거든요. 그런데 공수처는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사실 규칙 제정권이 있느냐 자체도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일단 백혜련은 가능하다고 보고 지금 규칙안 개정안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죠. 네. 양 의원님 여기 대해서 하실 말씀 없으세요? 근데 이제 저는 국민께서 용납하지 않는 일을 상상하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런 일이 비합리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고 또 이게 국회에서 추천하고 또 국회에서 인천까지 이루어지는 유일한 어떤 고위공직자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민들께서는 용납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인사청문회 네. 문제는 그동안 네. 인사청문회 여러 번 있었지만 조국 장관 같이 문제가 많이 제기된 사람들도 바로 했지 않습니까? 임명을. 네. 그게 지금 20번 넘게 임명이 됐습니다. 네. 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인사청문회는 크게 기대할 게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제 우리가 공수처 설치에 대한 국민 여론을 한번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19년 10월 29일 날 발표된 여론 리얼미터 결과 보면 아시겠지만 찬성이 61.5%입니다. 반대가 33.7%고요. 그래서 그만큼 국민의 여론도 공수처 설치에 대한 여론은 뜨겁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설치 네네. 여론 높은 거는 저도 네. 알고 있습니다만 네. 두 가지 문제가 있죠. 여론이 높다고 해서 법률을 우회해서 가는 게 맞느냐 법치주의 국가에서 그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국민들이 사실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복잡한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단어만 보고 선택한 국민들도 많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도 뜨거운 논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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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주말 동안 있었던 이슈 하나 보겠습니다. 삼성 합병 승계 의혹 관련해서 지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계속해서 수사를 받아오고 있었지 않습니까? 검찰에서는 영장까지 청구한 상황이었었는데, 물론 기각이 됐습니다만은. 그래서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지난 주에 결정을 내렸죠. 그런데 불기소 의견으로 특히 수사도 하지 말고 기소도 하지 말고 이런 두 가지 얘기를 지금 했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좀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양향자 의원께서는 상고 출신이면서 연구원 보조로 사회생활을 시작해서 삼성전자 반도체 메모리 사업부 상무까지 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삼성에 대한 의견이 조금 일반 민주당 의원하고 좀 다른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주말에 나온 의견을 보면은 민주당의 노웅래 의원이나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는 이런 수사심의위원회 권고에 대해서 좀 이상하다. 결국 봐주자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를 말씀을 했지만 양향자 의원께서는 수사심의위원회의 판단도 존중돼야 된다. 특정 기업의 오너가 4년이나 수사와 재판에 묶여서야 되겠는가 우려스럽다. 이런 얘기를 하신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지난주에 있었던 이 수사심의위원회의 그런 결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양 의원님? 사실을 말씀드리면 언론에서 저한테 연락을 주셨어요. 네네. 노웅래 박용진 의원님의 그런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중앙일보에서 그랬죠. 네. 근데 이제 우선 저는 어떤 정치인이라고 해서 검찰에게 기소를 해라, 기소를 촉구한다. 어떤 얘기도 하는 것이 사실상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봤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제 개인적 의견으로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4년간이나 이렇게 재판을 받아오고 있는 이 상황이 과연 정상적인 상황인가 이런 생각을 했었고 네. 또 글로벌 기술로 첨단 글로벌 기술로 세계 무대에서 뛰어야 되는 그런 기업이 어떤 오너의 이런 상황에 있어서 의사결정 구조가 상당히 이제 좀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제가 봐도 나와서 봐도 4년 전과는 정말 다릅니다. 네. 바로바로 결정해줘야 되는 일들이 워낙 많은데 저의 이제 이 가깝게 일했던 분들의 이야기도 들어보면 의사 결정이 바로바로 되지 않아서 답답하다는 말씀을 네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검찰의 본연의 일을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정치권에서 이것을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다. 그리고 모든 과정과 모든 어떤 일은 그 과정에 있어서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네. 과정을 선택하고 그랬으면 그거는 모든 과정은 다
또 존중받아야 된다. 네, 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네. 그러면 박 의원님, 예. 예, 저는 뭐 양 의원님 의견 일부 찬성하고요. 이게 대한민국의 기업이 중요하고 경제가 지금 제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대표 기업인 삼성을 이렇게 구제하겠다고 하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결정은 잘 내려진 결정이라고 보는데 결과적으로는 검찰이 불구속 기소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영장 청구한 사건에 대해서 뭐 불기소 이렇게 하기는 어려울 거고 불구속 기소로 결과적으로는 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수사심의위원회에 지금 뭐 결정을 꼭 따라야 되는 건 아니니까 검찰이 알아서 판단하겠지만 여기서 지금 논의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이거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삼성 관련해서 이런 회계 부정이나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하는 건 옳지 않다라는 의견을 계속해서 피력해왔던 교수가 사실 이 수사심의위원회에 이미 들어가 있어 자기 의견을 계속 강력히 얘기한 것이다라는 얘기가 하나가 있었고 또 하나는 그 수사심의위원회 구성 자체가 지나치게 뭐 예를 들면 뭐 종교단체 분이라든가 그러니까 법하고는 상관이 없는 분들로 많이 꾸려져 있었기 때문에 좀 이걸 잘 몰랐던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짧게 한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한 10초씩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법치국가에서 법적으로 책임져야 될 일은 오너가 됐든 일반인이 됐든 뭐 국회의원이 됐든 다 책임을 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 예, 기업 살리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기업을 살려나가되 검찰은 자기 할 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양양자 의원 그리고 미래통합당 박수영 의원과 함께했습니다.